안녕하세요. 2022년 6월 9일 티몽 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리백, 아리백과 한국이에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한국도 가뭄으로 고생하는 와중에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용어를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리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자인지부터 알아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리백, RE100은 재생에너지, 즉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결과적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기업 단위로 보자면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인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기업이 공장을 돌리든 본사가 업무를 하든 거기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고갈될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될 에너지를 통해서 동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구의 자원을 미래 없이 고갈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에 존재할 후손들이 사용할 자원을 그대로 두면서도 계속해서 재생될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캠페인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 이름에서도 기후변화를 신경 쓰는 곳이라는 게 티가 나죠. 그리고 CDP라고 하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주도 아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상적인 소리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움직임으로써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위한 캠페인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시류를 눈치채셨겠지만 이제는 지구와 기후의 변화가 체감이 되는 단계이고 그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위한 요구를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 중 하나인 거고요. 즉 RE100은 자발적인 캠페인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이 가져야 할 하나의 소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그들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물론 이런 충분한 평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적으로 앞으로 무역 장벽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너희 신재생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니 저리가 너희 제품 안 사, 아니면은 너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더 매길 거야, 세금을 더 먹일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현실적인 무역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여러분들 주식만 해봐도 알 수 있고 사실 주식을 안 해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 구글, 애플, 에어비앤비, 바클레이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은 물론이고요. 공산품을 생산해내는 나이키, 3M 같은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고작 그거밖에 예제에선 참여를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2년 6월까지 집계된 기준으로는 전 세계 370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자발적인 세계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실제 예를 들자면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만 해도 당시 기준으로 전력 소모 12위권인 영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 이상은 되었죠. 즉,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만 100%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도 한 국가급의 에너지가 자원 소모 없이 사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사용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 100%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기한이 없으면 웃기잖아요. 세상 멸망하고 나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으로서 명망을 떨치려면 최소 2050년까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 설정이 가능해야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최소 목표고 사실은 이 RE100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자 하는 캠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최초 기재 기준으로 8년 남짓 남은 거죠. 빠듯하게 달려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름 위상을 떨치기 시작한 한국에서도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나서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대,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 등 약 14개 기업이 회원사로서 참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가입할 노력 중인 기업들도 공식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알아본 김에 한국 산업의 경우를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아직까지 제조업 중심의 국가고 특히 그 중에서 반도체가 핵심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이 캠페인을 지키기 쉬울까요? 아쉽게도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이고 한국은 아직 친환경 에너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된 전력을 이 공장에서 별도로 구매해서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 기존의 에너지 비용에 비해서 더 값비싸게 신재생 에너지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산된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대응, 그걸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가격 하락을 도모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해외에 수출될 때 경쟁력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이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서의 관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국제전력리뷰 2022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4.7% 수준인데요. 세계 평균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수력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등과 같이 다양한 재생에너지까지 따진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와중이긴 하지만 세계 생산 전력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약 28%인 것에 비하면 더 늘어날 필요가 있긴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발전 도중인 한국 입장에선 솔직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상당히 늘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해당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거기다 궁극적으로는 최근 겪고 있는 가뭄으로의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구나라는 포인트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 가져온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실체를 갖고 있는 RE100이라는 전세계 캠페인, 그리고 이 캠페인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회원사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알아봤습니다. 또한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한국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본 것이죠.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